아이마미님 질문이 있어요. 상가 투자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와 궁극적으로 내려야 할 투자 결정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와, 굉장히 거시적이고 미시적인데요. 자, 볼게요. 상가 투자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와 궁극적으로 내려야 할 투자 결정 포인트. 이게요. 자, 오케이. 자, 요 얘기만 그럼 요거에 대한 답변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상가 투자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익률 생각하시죠? 수익률은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상가 낙찰받으면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경매로 낙찰받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뭐 20%, 30% 수익률로 낙찰받을 수 있어요. 경매, 공매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차 떼고 포 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 2억짜리 낙찰받아. 그러면은 실제로 이자 내고 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남는 돈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금리도 비싸잖아요. 물론 그것도 다행이지만 감사하지만 근데 여기서 10만 원 더 남고 안 남고 이거에 목숨 걸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목숨 걸다 보면 정말로 입지도 안 좋은데 운이 좋아서 지금 이자를 수익을 월세를 잘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딱 낙찰 받았다가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 나가버렸어. 다른 임차인 구하려고 그랬는데 구해지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어때요? 월세를 낮추다 보니까 수익도 안 맞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수익률을 많이 좋아합니다. 이게 여기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는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하면 안 돼요. 자, 입지가 좋다면 수익률이 0이어도 낙찰받아야 돼요. 금리가 낮아질 때는 그거는요, 빛을 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비싸게 팔린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때요? 정말 이 가게에서 월 순수입으로 사장님이 일을 하지 않아도 1,000만 원씩 버는 자리야. 이런 거는 수익이 마이너스 5%여도 내가 오히려 월세 받은 걸로 이자 내고도 내 돈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 내더라도 그런 거는 낙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10년이 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분이 10년이 다 돼서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장사하면 되잖아. 한 달에 내가 없어도 아르바이트생만 놓더라도 1,000만 원씩 버는 자리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달에 이자 주고 뭐 100만 원씩 남는 거 물론 감사하죠. 그래봤자 얼마야? 1년에 1,200이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지만 자 1,200이야 1년에.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예요? 1억 2천밖에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년 동안은 만약에 내가 봉사한다고 쳐 2년 후부터 여러분이 장사한다고 생각해봐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1년이면 얼마예요? 1억 2천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똑같이 10년으로 대비해야 되니까 8년이면 얼마야? 8, 26. 9억 6천 아니야. 9억 6천 버는 거 아니에요. 9억 6천. 똑같이 10년을 버는데 누구는 1억 2천 벌고 누구는 9억 8천을 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수익률이 좋고 안 좋고 이거 여러분 연예인들이 월세 수익이 안 나와요. 빌딩을 사면서도. 오히려 이자 받은 거 다 내고도 본인 이자 매월 500만 원, 1,000만 원씩 더 내야 돼.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으려면. 그래도 빌딩을 소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몇 년 후에 되팔면은 몇십억 버니까, 몇 억 버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 이미 여유가 있고 부자들은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데 소액으로 하시는 분은 지금 당장 10만 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여러분, 경매, 공매는요, 단지 내가 좋은 물건을 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얼마가 어떻게, 어떤 기간 안에 얼마 이익을 줄 수 있느냐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 20만 원만, 10만 원만 남아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돼요. 다 필요 없어. 내 자금에 맞춰서 해야지. 그건 남의 얘기고. 입지가 좋은 것들은 또 약간 비싸게 써야지 낙찰 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약국 보셨죠? 그거 싸게 써가지고 되겠냐고. 어느 정도 써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 보증까지 내가 인수하는 상황이잖아. 예, 그죠? 그럼 초보자 입장에서 되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예, 나중에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게 정답인데, 처음에는 요렇게라도 만약에 10만 원, 20만 원이 남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경험해 가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라는 이런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오늘 질문들, 오늘 굉장히 좀 약간 좀 중요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예, 진짜. 여러분들 많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되시죠? 금시정님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래요. 예, 그쵸. 사실, 언제라고 저도 정확하게 예측은 못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아무리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해도 언제 다시 이게 반등한다. 이거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도 없던 어떤 사이클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예.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역대급으로 발빠르게 부동산 규제 완화를 대처했던 적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IMF는 아닌데, IMF보다 더 크고 빠르게 금리 인상과 또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하락,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최초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떤 상황으로 번져질지는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거는요, 옛날하고 지금은요, 부동산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남다릅니다. 그때는요, 일부가 누렸다면 지금은요, 꽤 많은 사람들이 SNS 정보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때하고는 발빠르게 정말로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 또 여러분들 투자의 기재들이 누군 것 같아요?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경매학원이라든지 이렇게 재테크 쪽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자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에요? 인스타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정보가 발빠른지 몰라요. 이게요, 여러분, 저는요, 감히 이게 시장이 좋아지면 금방 몇 개월 안에도 일정 부분까지는 금방 가파르게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서 계속 상승한다,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이거는 찾기 어려워요. 그거는 찾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까지는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지금 국민성을 우리가 갖춘 상태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성을 파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예,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감히 언제 뭐 이렇게 집값이 어떻게 되겠다, 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예, 분명히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몇 개라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예, 이 사실을 이해하고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내 자금 상황에 맞게끔 보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가장 베스트는 서울에 두 채라도 보유하는 거죠. 한 채는 안 돼요. 주택 같은 경우는 두 채라도 보유하는 거죠. 물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막 많이 보유하면 너무 좋죠. 근데 주택은 최소한 두 채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그쵸? 네, 우리 박창영님께서 네, 경매 입찰하려는 물건과 최저가의 가격이 같네요. 경매 입찰하려는 물건과 최저가의 가격이 같네요. 이 매매 시세 최저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한 번, 두 번 더 유찰시키고 우리는 들어가야겠죠? 굳이 최저가에 우리는 낙찰받을 이유가 없죠. 어떤 경매인도 최저가에 낙찰을 받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조사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입찰 들어오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낙찰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실수한 경우, 그런 경우 말고는 특별히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익을 위해선 떨어지고 들어가야겠죠. 떨어뜨리고 지방에 입주 좋은 곳도 아파트도 감정가 65%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단타로 해도 시장인가요? 과거 사례로 보면 지방 아파트는 좀 더 기다리면 물건이 더 나올까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자, 지방에 입주 좋은 곳도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주변에 뭐 어떤 이제 도심이 있다든지 그리고 뭐 초중고가 있다든지 뭐 어떤 그런 좋은 입지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아파트도 감정가의 65%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많이 유찰이 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단타로 해도 괜찮은 시장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과거 사례로 보면 지방 아파트는 좀 더 기다리면 물건이 더 나올까요? 이런 것까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진짜로 예, 여러분들이 글쎄요, 예,
정말로 단타 계획으로 낙찰받는 거 아니고서는 장기적인 목표로 가져가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른다 해도 서울만큼 그렇게 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오른다 해도 이게 또 지지부진하게 이게 천천히 오르고 또 하락이 되면 제일 먼저 또 하락하는 게 지방이잖아요. 예. 지금도 역시 봐봐요. 다 규제했지만 강남 3구는 규제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지방은 20% 떨어진 것도 있어요. 20% 넘게 떨어진 것도 있어요. 예. 10몇 프로. 서울도 막 8%, 9%, 7% 난리죠. 근데 강남 3구는 몇 프로 떨어졌어? 4% 떨어졌어요. 4%대. 4%대밖에 안 떨어졌어. 이 난리에도. 물론 이제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4%도 크게 느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때요? 이거 봐봐요. 떨어질 때에도 지켜주는 곳은 방어가 가능한 곳은 서울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수도권이고요. 그죠? 오를 때에도 확실히 서울과 수도권이 탄력을 받지 지방이 탄력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정권 때는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올라야 되는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자금이 또 너무 많이 풀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는 바람에 이 폭발적인 가파른 성장세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 와중에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풍선 효과에 의해서 지방이 이번에 그 물살에 의해서 올랐던 거였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자생적으로 이주 세력이 막 많아져가지고 막 거기 기업이 막 생기는 바람에 막 거기 일자리가 막 몇십만 개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 집값이 막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외부 투자자들에 의해서 올랐던 거잖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한 투자예요.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로 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 투자 오케이. 그러나 장타로 하면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 초인가요? 그때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1억 이하짜리도 봐야 된다. 물론 보는 거 맞아요. 막 오를 거니까.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항상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봐도 되는데 절대로 전세 세팅하면 안 된다. 단타를 목적으로 할 거면 하고 하지 말아라. 투자 수료가 다 빠지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도 이사가 가고 이사가 나가고 이런 세력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을 지킬 텐데 순수하게 이거는 외부 투자자들에 의해서 올린 가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도 이사 다니고 가고 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소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오른 가격은 거품이다. 가격이 올라 있으면 뭐해? 그 가격이 살 사람이 없는데. 투자할 사람들은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에 관심을 안 갖잖아요. 이미 지금 서울에 있는 것도 수도권에 있는 것도 주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버렸는데. 그죠? 결국에는 어떤 최악의 상황, 자꾸 뭘 누르고 억제하고 이럴 때 지방이 오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기왕이면 같은 돈 넣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해야지 왜 그렇게 조금 버는 곳을 하나요? 그죠? 예. 지방에 계시면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건, 자, 아무거나 단타가 되나요? 단타는 반드시 출구 전략을 조사하고 입찰 들어가야 돼요. 출구 전략이 뭐예요? 내가 이걸 낙찰받았을 때 그래서 얼마에 몇 개월 안에 팔릴 수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대충 조사하고 들어갔다가 내가 1억에 낙찰받았는데 1억 2천에는 3개월 안에 팔릴 것 같아.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내 조사가 흐지부지 잘못 얼렁뚱땅 조사하고 들어갔다간 어때요? 내 생각대로 팔리진 않아. 그럼 어떻게? 뭐 놔둘 수도 없으니까 이자는 나가고 있지. 부담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전세 세팅한단 말이에요. 그럼 2년 후에 어떻게 돼? 역전세 날 가망성도 높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예. 내가 지금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낙찰 받았지만 의미가 없는 투자죠. 자, 단타도 아무거나 65% 떨어졌다고 아무거나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최저가가 1억 2천이야.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예? 그러면 적어도 요걸 내가 1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1억 1천에라도 내놓으면은 팔리겠지? 팔리겠지가 아니고 팔려. 이건 확실해. 이러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확실하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싸게 받았으니까 싸게라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물건이 100개면 뭐해? 어쨌든 한두 명이 한 달에 거래라도 된다면 나는 1,000만 원 더 싸게 해서 1억 1천에 팔면 되지. 그래서 1,000만 원 벌면 되잖아요.
물론 양도세 빼고 이것 빼고 기본 공제라는 거 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 600만 원, 700만 원 실소득이 있겠지만 한 500만 원 실소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이해되시죠? 예. 요렇게 지금 지방의 물건들은 요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 자, 항상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김미경님, 멘토님 현재 DSR 때문에 대출이 막혔는데 경매 낙찰 후 경락은 되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제재하고 있는 모든 대출과 관련된 내용은 경매도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12월기에 요 관련된 내용이 발표된 적이 있죠. DSR과 관련해가지고 올해 1년 동안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최대 5억까지는 DSR에 관계없이 고소득자이든 아예 소득이 없는 분이든 이 금액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이제 언제부터 시행한다라는 말은 없었는데 올해 이제 1년 동안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대출 이모님이라든지 그냥 은행, 시중은행에 주거래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충분히 2월달 지금 2월달 안에는 명확하게 뭐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는 충분히 DSR이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지금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토리님, 멘토님, 오피스텔에 파티룸 가능한가요? 뭐 가능은 한데, 예, 그쵸. 오피스텔 자체가 이제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완전 합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건 근생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근생 건물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파티룸을 꾸몄을 때 과연 주변 사람들이 이쁘게만 꾸미면 이곳으로 많이 올 수 있는 주변 인프라를 갖추고 있나? 요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자, 이거 되게 김미경 씨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봐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역 근처인데 건물도 안 좋고 너무 많아 상가가. 근데 막 되게 안 좋아. 심지어 반지하야. 어두워. 막 되게 안 좋아. 좋아요. 완전 지하야. 완전 지하. 넓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지. 저쪽에다가 중고로 당구다이 같은 거 설치해놓고 저쪽에다가 다트 설치해놓고 저쪽에다가 노래방 설치해놓고 저쪽에다 이거 해놓고 애들끼리 돈 모아서 올 것 같아, 할 것 같아요.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 같은 거 열어가지고 파티룸 예약해서 한번 다녀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게 세상에 돈이 안 되는 부동산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놀이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예, 좋은 질문했어요. 그런 것들은 남들이 잘 안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렇게 요리하세요. 얼마나 많이 버는데. 우리 저번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삼성역 앞에 있는 그 단독주택 갖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가지고 예, 제가 솔루션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 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노후된 집, 단독주택. 예?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침 방송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에어비앤비 돌리든지 리브애니어 돌려가지고 그렇게 렌탈해서 해주면은 몇백만 원 번다 한 달에. 그래서 공사해라. 어저께 또 저희 상담했거든요. 그 회원님 오셔가지고 인테리어 공사 돈 들여가 1,00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싹 고쳤어요. 얼마나 이쁘게 변신했는데. 예, 했고요. 회원님이 이제 직접 조사해봤대요. 에어비앤비 막 이런 데 가봤고 그렇게 저처럼 노후된 단독주택 같은 거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것도 봤고 그래서 앞에 가서 정말 사람들이 오나도 봤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진짜 막 이거 보면서 멘토님 저 자신감 생겼어요. 아 진짜 이거 돈 되는구나라는 확실히 알았어요. 예,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 회원님 눈빛이 달라졌어. 예, 우리 회원님 연배가 시은 후반대 되시나? 그죠? 얼마나 진짜 막 진짜 어제 파이팅하고 가셨는데요. 내가 다 보람되더라고. 내가 다. 여러분들 왜 아는 사람만 자꾸 이렇게 돈을 버냐는 거야 이게. 예. 이 회원님 제가 꼬시는 것도 힘들었어 계속. 아니 제발 이렇게 하라고 이거 돈 되니까. 예, 이제 마당에다가 이제 자쿠지 설치하고 앞동하고 이제 유리가 이제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경계석으로 이렇게 나중에 해서 대나무 깔아가지고 좀 멋지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아 지금 막 그냥 예, 우리 회원님들 흥분에 들떠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에 돈 안 되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예. 그 상황에 맞게끔 요리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항상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도토리님 좋은 질문들이었어요. 아, 우리 여러분들 좋은 질문 해주시니까 현실적인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요. 예, 함영님 토요일도 열강하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아니에요. 이렇게 날씨가 흐린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쁘게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항상 질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다면 모아가지고 토요일날 이렇게 질문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쁜 오늘같이 또 특히 흐린 날은 토요일날 참 근무하는 날도 아니고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굳이 또 일어나서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아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 아, 저도 또 월요일 또 이 시간이 기다려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폭신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